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단계 토익 LC 유정현입니다. 제가요, 시험 전마다 매달 D-1 특강을 진행하면서 주제를 하나씩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모르셨다고요? 그럼 이번 기회에 알고 계시면 되니까. D-1 특강은 제가 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표현 좀 짚어보고 우리가 Part 1, 2, 3, 4에서 해당되는 주제를 다룬 문제들을 함께 연구를 하는데 이번 특강은 제가 인사에 관련된, 그죠? 뭐 인사이동이나 채용 공고, 이런 인사에 관련된 주제를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시험 대비해서 그 하루 전날 저랑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시험장 들어가시자라는 의도로 준비가 됐는데요. 제가 이번 특강만큼은 딱 그 실시간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멀리 어디 좀 가는 상황이라서 미리 좀 이렇게 촬영을 해요. 마치 무슨 유언을 남기고 가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잘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자, 잘 정리하고, 내일도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잘 보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어휘를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각 다운받으신 그 핸드아웃 자료의 첫 페이지에 보면 어휘 점검이 있고요. 인사하면 딱 떠오르는 우리가 인사부서란 용어로, 그렇죠. 처음에 있는 단어부터 personnel과 그 다음에 human resources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HR이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인사부서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아니면 인사부장과 얘기하게 되는 그런 줄거리들, 표현들 짚으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채용 상황이에요. 일단 사람을 집어넣는, 그죠? 채용하는 상황부터 보죠. hire 하거나 employee 하는 상황에서 잘 나오게 되는 단어들은 뭐가 있나요? 내가 채용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신문에 난 광고도 되거나 온라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의 정보도 되지만 행사장에 직접 가게 되는 경우도 많죠. 채용 박람회 하면서 탁 무슨 단어? job fair, 그죠? 그래서 이 job fair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용어고, 이 fair가 우리가 말하는 공평한이라는 형용사 뜻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명사로 박람회로 더 많이 쓰이죠. 도서박람회, book fair 이렇게 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임요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건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발음교와 같거든요. 그럼 얘는 특히 앞뒤 따라다니는 단어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운임요금에서는 앞에 탈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bus fare 이런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airfare 하면 항공요금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job fair 하면은 그렇죠. 채용 박람회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리적으로 그것도 챙겨놔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원서 서류 따위를 들고 가는 사람은 우리가 지원자가 되니까 applicant라고 하고요. 나는 그 자리에 후보자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candidate도 괜찮단 말이죠. 그리고 밑에 피면접인 하고 써주세요 라고 제가 만들어 놨는데 면접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nterviewer는 면접관이 될 테지만 나는 가서 질문에 답해야 되는 상황이고 당하는 입장이니까 interviewee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다른 뜻을 가진 각종 단어지만 세 개가 동일 임무를 받는 경우가 꽤 있더라. Part 3 대화에서도 지문을 막 들을 때는 candidate 듣지만 복양목에서는 interviewee로 바뀌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각종 제출하는 서류도 한번 거기 넣어놨는데요. resume 있고요. 우리가 자소서라고 그러죠. cover letter, 그죠? 그 다음에 추천서는 reference 이런 표현들로 같이 정리해봐 주시고, 빈자리가 있어야 이제 채용 공고가 날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외우고 계시는 빈자리라는 명사는 opening, 그죠? 그래서 open에다 ing 붙인 동명사 아니고 opening 꼭 챙겨두셔서 an opening 이런 표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빈방이라는 표현이지만 이런 상황에선 빈자리 역시 vacancy, vacancy랑 똑같은 뜻이 빈 자리니까 vacant position 이렇게도 많이 나오겠죠. 자, 이런 빈자리를 채우는 얘기들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그죠? 이제 뭐 인터뷰까지 잘 보고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면 회사에 딱 들어갔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회사 윗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또 들어가고 나서도 끊임없이 평가를 하죠. 아니면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도 나에 대해서 자격을 갖췄는지 아닌지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평가 얘기를 잠깐 넣었는데, 소위 말하는 수행 능력이나 업적 따위에 대한 평가로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사고과, 그 단어로 performance evaluation이 가장 대표 선수예요. 많이 쓰고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하게 되는데요. performance evaluation, 그죠? 근데 똑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을 두 개 정도 아니면 세 개 정도 이렇게 묶어서 짝 지어두면 좋은데요. 그런 표현을 가진 다른 아이를 보면 evaluation 대신에 명사형으로 appraisal 이런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는 직원을 평가하는 게 될 테니까 staff appraisal 같이 우리가 묶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물론 performance가 와도 되지만 staff를 한번 넣었고요. appraisal 강세 위치가 뒤에 들어가서 얘도 평가란 뜻이거든요. 직원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인사고과가 되겠죠. 발음 한번 저랑 해볼까요? staff appraisal.
그렇죠. staff appraisal 이렇게 되죠. 발음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인사고과의 내용으로 참 간단한 단어가 바로 이 review를 명사로 쓴 상황이었는데 직원들의 수행 능력 따위를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erformance review란 표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be qualified for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붙어 다니는데요. 그래서 자격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런 평가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표창을 하거나 보너스를 주거나 진급 승진을 시키거나 이런 근거가 되겠죠. 자, 근데 특히 잘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우수사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표창하는 상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요. 타이틀을 가져가기도 하는데 이달의 우수사원이라는 표현을 하나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여기 비워놨어요. 이달의 우수사 뭔가 막 great 뭐 wonderful 뭐 이런 단어 들어갈 것 같잖아. 그런 단어 안 들어간다. 자, 이달의 사원 이러면 그냥 employee of the month 이렇게 처리하죠. 그러면 살짝 여러분께서 응용해 볼까요? 올해의 우수사원.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Employee of the year. 이렇게 나오겠죠. 특히 그들은 실적, 업적 얘기하면서 그 판매원들끼리는 그 판매에 대한 경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달의 판매왕. 소위 말하는 판매 직원이면 앞에 뭘 넣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Salesperson of the month. 이렇게 되면 이달의 판매왕. 혹은 salesperson of the year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익숙하게 해주면 아주 유리하겠습니다. 시상식장에서도 잘 나오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한 performance evaluation 혹은 staff appraisal을 근거로 인사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사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part 3건 part 2건 토익의 그냥 가장 대표 선수가 바로 이 promotion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진급인데 자, 진급이 되어지는 상황이고 나는 회사는 진급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모션 앞에 그렇게 get이나 receive가 붙거나 give가 나오거나 그러면 진급이 되는 상황에서 나는 진급만 되는 게 아니라 돈도 올려받지. 그때 임금 인상이라는 명사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raise예요. 그렇죠. pay raise 해도 되는데 뭐 raise 이렇게 나와도 바로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고요. 임금 인상을 역시 받다니까 동사 get 그대로 쓰거나 receive a raise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발음 한번 해볼까요? receive a raise, 그죠? get a raise 이렇게 될 거고요. 임금 인상 아니면은 우리가 승진, 자리 이동 이런 것도 좋은데 전근을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얘기가 나오죠. 누군가가 transfer 하거나 그게 다시 옮겨지는 거니까 relocate 하거나 또 하나 그 빈칸은 똑같은 뜻을 가진 삼총사로 move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기다 삼총사 transfer, move, relocate 이렇게 자꾸 묶어서 기억을 해봐 주시고요. 그럼 이제 회사 나갈 거예요. 진급 다 했어. 다 올라갔어. 자, 회사 나가는 얘기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퇴사하는 건데 회사를 이제 그만두다 나가다 혹은 소위 말하는 사임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외우는 표현이 바로 resign이죠.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 S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강세 위치 때문에 그래요. resign 아니고 어떻게 들린다? resign. 그래서 우리 뭔가 디자인하는 design 같은 표현과 많이 소리가 따라다니는 함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게 resign 한다는 표현은 다소 좀 문어체스러워요. 그러니까 친구랑 나랑 카페에 앉아서 너무 힘들어. 나 내일 사임할래. 이렇게 말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투에서 살짝 조금 더 자연스러운 캐주얼 표현으로 바꾼다면 일을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이때 stop 혹은 quit, 뭐 leave 같은 동사가 들어가면서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발음 한번 해볼게요. stop the job. 그렇죠. stop the job 혹은 quit the job. 시작. quit the job. 이런 식으로 그만두다, 관두다. 같이 묶어서 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해고해도 그게 이제 그만두고 나가게 되는 걸 텐데 fire이라는 표현. 그 사람이 누군가가 뭐 잘못을 해서 회사에서 그 사람을 자르는 정말 fire 같은 상황은 우리 토익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요. 그런 막 되게 불편한 상황은 토익 시험에서 또 좀처럼 잘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레이오프란 표현은 종종 나오게 되는데 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정리해고하다 해서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오프고요. 요게 이제 또 붙여서 쓰면 명사로 그냥 정리해고, 레이오프 이렇게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레이오프 해주시고 걔랑 똑같은 뜻이라고 제가 거기다 넣는 거는요. somebody를 let go, 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let it go처럼 let them go, 그럼 그들을 해고한 거고 let Bob go 하면 Bob을 해고한 거겠죠. 가게 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은퇴하는 건 당연히 retire인데 retire가 또 소리적으로 S에서 중요한 거는 강세 때문에 그래요. 이놈의 강세. 그죠? 그래서 retire 아니고 retire. 그럼 이 retire 때문에 오답에 자꾸 tire 자동차 바퀴가 나오거나 아니면 바닥에 까는 거 타이로 있잖아요. tile 이런 소리들이 따라다니더라. 이렇게 자꾸 묶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누군가가 그만두고 아니면은 뭐 은퇴하고 그래서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vacancy 아니면은 job opening이 생기면 후임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하다라는 각종 표현을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우선 밑에서부터 좀 보면은요. stand in for somebody 누군가를 위해서 거기 떡하니 시키는 거니까 누군가를 대신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substitute for도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가를 대신하다 substitute for somebody 이것도 좋고요. 혹은 cover for somebody도 참 많이 쓰여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워놓는 건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많이 쓰이는 누군가를 대신하다라는 표현은 그 빈칸에 fill in for somebody. 그죠? fill in for somebody. 누군가를 대신하다. 이건 외우기도 쉬워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거기를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리를 떡하니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fill in for Tom. 그러면 Tom을 대신하는 게 되겠죠. 요거는 기왕에 묶으실 거면 이게 순서대로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거든요. 그래서 fill in for와 cover for는 또 같이 최소한 그 두 개를 붙여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한 칸 띄고 핸드아웃에 보면 take somebody's place 이것도 넣어놨죠. 아니 나는 이것도 누군가를 대신하다로 많이 알고 있는데 특히 replace somebody 대신하다는 맞는데요. 이 replace somebody 같은 경우는 특히 임시로 대신한다기보다는 완전히 후임이 되고 그 자리를 꿰어차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정리한 fill in for somebody, cover for somebody는 잠시 동안 누군가가 아파서 못 나왔을 때, 출장 가서 일을 못할 때 잠시 동안 대신한다는 개념이 좀 더 강해요. 그걸 구별해라 라고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런 상황들이구나를 알면서 들으면 오히려 표현 정리가 더 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후임 이야기까지 한번 했고요. 그래서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되는 돌아가는 상황으로 또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들로 인사에 관련된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풀어보고 또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 핸드아웃의 두 번째 페이지에 1, 2, 3, 4 문제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왔죠. 자, 거기에서 왼편을 먼저 풀겠습니다. 단문들. 시험장에서 특히 초집중력이 요구되는 Part 1과 Part 2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1번부터 14번까지 여러분께서는 1과 2 문제들을 한번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부터 14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세요. 바로 갑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ome cups have been hung on a rack. B. She's putting a laptop into a case. C. She's sipping tea from a cup. D. A desk lamp is placed near a woman.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He's sitting at the desk to work on some papers. B. He's stacking notebooks on the desk. C. He's removing documents from a drawer. D. He's attaching some notes to a bulletin board. Number 11. Why were so many employees told to attend this seminar? A. The marketing department, B. so they could all learn about the new products. C. They couldn't go this time. Number 12. Isn't Mr. Lancaster the district inspector now? A. That's what my coworkers told me. B. Where do I send my resume? C. Strict safety rules. Number 13. You are going to manage the office in Jakarta, aren't you? A. Actually, Miss Harris was chosen for that job. B. He won't arrive until next Friday. C. He's the assistant manager. Number 14. How was your first day working at the television station? A. Could you change the television channel? B. I think I'm going to like it there. C. On the evening news. 자, 6문제 한번 풀어보셨고요. 바로 채점 한번 해볼게요. 1번 답은 David, 2번 답은 A, 11번 B, A, A, B.
6개 풀어보셨습니다. 인사에 관련돼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진들 처음에 part 1 2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책이나 소속 단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part 2 문제 4개 이렇게 해서 6개 한번 정리해 보셨는데 자 여기에서 포인트만 좀 짚을게요. 전체를 다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중요한 문제 일부 요점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로 첨부된 자료에는 해석본이 같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틀렸는데 제가 혹시 짚지 않고 있다면 해석본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제가 이 부분만 갈게요. 지금 1번에서는 정답은 D가 됐는데 거기에서 오답 부분 오답 부분인 C를 좀 잠깐 들어보세요. C번의 동사를 한번 귀로 걸어봐 주시고 C. She's sipping tea from a cup. 요 동사는 꼭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she's, 그죠? ship 아니고 sip도 아닌 것이 무슨 단어라고요? C. She's sipping tea from a cup. She's sipping 이거죠. sip 하면은 이게 홀짝거림의 맛이다. 뭐 이 정도 따위가 될 텐데 그럼 sipping tea니까 차를 마시고 있어 from a cup이죠. 그 여자 사진의 오른쪽에 보면 컵이 이렇게 큰 게 하나 있는데 아무리 큰 컵이 있어도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당연히 입이 닿아서 마시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be sipping은 사실 무슨 사진과 같을까요, 여러분들? drinking과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컵이 정말 지금 보는 것처럼 옆에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컵을 들고서 강의를 하는 중이어도 저는 sipping이나 drinking 하는 중이 아니겠죠. 그럼 be sipping 혹은 be drinking이 답이려면 입에 닿아서 마시는 중일 때만 가능함.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고 이게 정답으로도 많이 되지만 오답으로도 많이 나왔던 동사이기 때문에 챙겨놔 주세요. 그리고 정작 정답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람이 아닌 주변에서 나오는 케이스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D. A desk lamp is placed near a woman. 그죠? 그래서 사람 부분에서는 주어가 안 나오고 내가 사람으로 쭉 정리하다가 갑자기 램프가 들려지면 램프를 찾고 그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라는 상태로 여자 옆에 있는 거 맞으니까 위치 확보까지 해서 D 이렇게 하면 맞게 하셨고요. 2번 문제는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문제는 전체 문장 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사무실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책상에 지금 서류 더미 잔뜩 싸놓고 손으로 필기 중이고요. 책장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렇게 벽에 시계도 걸려 있고 게시판에 게시물들도 있고 와 책장에 책들도 있고요.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묘사될 수 있는 부분 많은데 자 A번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가봅니다. A. He's sitting at the desk to work on some papers. 길어요. 일단 길었잖아요. part 1은 들려지는 대로 눈이 쭉 따라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sitting at the desk, 그죠? 이 남자는 의자 위에 앉아 있겠죠. 그러니까 sitting on a chair가 되고 의자인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니까 at the desk가 될 텐데 그럼 책상에 앉아 있고 뒷부분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He's sitting at the desk to work on some papers. 뭐 하려고? To work on some papers 이러죠. 그래서 서류 작업들 좀 하느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여러분들 work on이란 표현도 아주 중요한데 work on 명사하면 그냥 명사 작업하다 이렇게 처리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는 책상에 앉아 있어 근데 서류 작업하기 위해서니까 앉아서 서류 작업하고 있는 걸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work on some papers 자체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sitting at a desk도 좋고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보면서 He's sitting at the desk to work on some papers. 그죠? 또 하나는 영국식 발음으로 sitting at 대신에 sitting at work on 이렇게 되면서 알 발음이 빠졌어요. 이건 발음 정말 한 10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He's sitting at the desk to work on some papers 이렇게 하면서 한 10번은 입에 넣고 또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죠. A번 일단 확보하고 B번 들어볼까? B. He's stacking notebooks on the desk. He's stacking 이렇게 되죠. 우리가 4월 시험에서는요. 4월 시험에서는 뭔가가 채워져 있을 때 stock이라는 동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C. stack이라는 He's 단어가 stack 대신에 stocking 이렇게 나왔죠. 왜냐면 A로 스펠링 난 녀석이 A로 발음되는 미국식 발음에 비해서 영국식 발음 같은 경우는 R로 발음되잖아요. 우리 그지? 그래서 stacking 대신에 stocking 이렇게 나왔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4월에는 stocked 뭔가 물품 비품들이 비축돼 있습니다. 저장돼 있습니다. 이렇게도 또 한번 나왔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쌓다란 표현이고 이 사람이 일단 쌓고 있는 중이어야 되는데 그런 동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쌓여 있는 것 중에서 뭔가 펼쳐놓고 일을 하는 중이었고요. 노트북은 참고로 공책 좋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랩탑 같은 노트북 컴퓨터도 괜찮긴 합니다만 그 무엇도 쌓는 중이 아니었다는 거죠. 데스크만 맞고 다 틀렸네. 동사 특히 stocking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e's stacking notebooks on the desk.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채우다라는 녀석이 O 발음일 때 미국식 발음이면은 또 stalking 이렇게 되거든요. 채우다. 그지? 근데 이게 영국식 발음이면 또 stalking 이렇게 나오겠죠. 아이, 참 어렵네. C번 한번 들어보세요. C번 갑니다. C. He's removing documents from a drawer. 이 발음 맞아요. document 아니고 뭐라고요? document. 이게 O 발음이잖아요. removing document. 서류들을 제거하고 있어고 또 한 번 들어볼 건데요. 서랍도 되게 안 들리는 발음이에요. 근데 사진 속에 이제 drawer가 보이지 않으니까 제거했었어야 됩니다만 removing documents drawer 세 단어 한번 잡아보세요. He's removing documents from a drawer. 그죠? He's removing documents from a drawer. 이것도 발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 다 점검해달라고 이번에 별표 쳤는데 removing documents drawer 이런 발음이죠. 그래서 drawer 잘못 들으면 또 문, door로도 많이 혼동하세요. 자, D번 한번 들어봅시다. D번은 D. He's attaching some notes to a bulletin board. he's 쓰고 있는 중인데 동사 뭐 잡았다? attaching. attach 하면 뭐 하는 거죠? 붙이다, 게시하다. 이게 되겠죠? 다시 한번 갑니다. He's attaching some notes to a bulletin board. He's attaching some notes니까 게시물들을 붙이는 중으로 나와서 틀렸다. 이게 참 어려운 요소예요. 상태 사진인데 동작으로 함정을 내더라. attach 되어 있죠. notes는 bulletin board에 그죠? 그래서 단어 한 끗 차이로 동작을 묘사했으니까 제거되는 거고요.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에서 우리가 추가로 답변 하나만 끌어낼게요. 게시판에 게시물은 이미 attach 되어 있는데 그때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attach 대신에 붙이다로 잘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히 post가 있죠. 게시하다, 공지하다, 그죠? 그러면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notices 그것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are posted 게시판이니까 on the board 혹은 on the bulletin board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 are 대신에 물론 have been 완료도가 가는 것도 똑같은데 post라는 동사 말고 밑에 뭔가 줄줄이 두 개를 더 데리고 왔네요. 자, 삼총사로 게시되다를 아예 붙여버릴게요. be posted 그 밑에 뭐라고요? be pinned 또 하나 be tagged 이렇게 해서 뭔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할 때마다 나올 수 있는 추가 표현으로 정리를 해봐 주시고 다 시험에서 정답이 됐던 표현이죠. 그래서 게시하다, 핀 다음은 핀으로 고정시킨 거고 be tagged 하면 앞정으로 이제 박아서 고정시킨 건데 이게 세부적으로 앞정으로 했건 핀으로 했건 그걸 구별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게시되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더라. 거기다가 아까 했던 attach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자, part 1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part 2 4개 중에서 그럼 딱 반절 2개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12번은 특히 별표를 하나 쳐봐 주시고 12번 얘기로 바로 먼저 한번 가봅니다. 아, part 2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집중력이 절대적으로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part 1 신나게 사진 보면서 했는데 뭔가 눈을 줄 곳도 없고 여러 가지 요소가 part 2가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이야기죠. 4월 말 시험에 part 2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평사문과 부가의문문 투성으로 아주 우리 그냥 멘붕을 그것이 야기시켰는데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삼집계 part 2가 진행될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힘들진 않잖아요. 한 번 힘든 거 텅 하니 우리를 좀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금 또 풀만한 거 주고 또 힘들고 그럼 나는 그 강약에 맞춰서 힘드네, 할만하네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느끼는 건 한 번 텅 하니 힘드네 그러면 힘드네 이러면서 풀게 되죠. 그래서 그때 내가 또 번호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12번 얘기 한번 볼게요. 12번 질문 한번 들어보시고 질문의 서술 위주로 머릿속에 남겨야 돼요. 가봅니다. Number 12. Isn't Mr. Lancaster the district inspector now? 서술을 남겨야 되는데 랭캐스터 이거밖에 안 남잖아요. 자, 사람 이름, 고유명사 이런 것들이 사실 part 2에선 정말 중요하지 않죠. 그럼 이 사람이 궁금한 거는 isn이건 is이건 간에 랭캐스터라는 사람의 뭐다? 소속이다, 직책이다. 이렇게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끝나고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A 치고 나와야 되겠죠. 자, 다시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Isn't Mr. Lancaster the district inspector now? 자, 랭캐스터가 뭐라고요? 디스트릭트 인스펙터야? 아니야. 그럼 이게 디스트릭트 인스펙터가 나오건 디스트릭트 매니저가 나오건 어떤 직책이 나오건 간에 나는 랭캐스터라는 사람에 대한 현재 직책, 직위, 자리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랭캐스터가 디스트릭트 인스펙터가 맞으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예, 앞부분에 시작하는 not은 별로 상관없다.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가 되는데요. 자, 랭캐스터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의 직책, 직위를 확인해 주세요. A번부터 가볼게요. A. That's what my coworkers told me.
그대로 해석할까요? 아니, 랑캐스터 얘기했는데 왜 coworkers가 나오지? 이러고 버리지 마시고 주어가요. That's what.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동료들이 나한테 말해준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그대로 봤더니 아, 동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 맞아. 지금 현재 district inspector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청직해를 먼저 잡아 놓는 게 중요해요. 들려지는 대로 그것이 동료들이 나한테 말한 겁니다. 살짝 바꿀까요? 그것이 제니퍼가 나한테 말한 거야. That's what Jennifer told me. 똑같죠? 자, 그럼 홀드하고 B하고 비교하세요. B. Where do I send my resume? 야, 그 랭캐스터 있잖아. 지금 무슨 인스펙터 맞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B번에 반문을 하긴 하는데 무슨 반문하죠? Where do I send my resume? 내 이력서 어디로 보내? 아니, 네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랭캐스터라는 사람이 덕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는 일단 누군가 다른 사람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자, C번 한번 갑니다. C. Strict safety rules. 이거 오답 왜 나왔게? 그렇죠. district 같으면 엄격한이라는 strict가 Number 엄한 13.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많이 나오죠. 자, strict safety rules 그러면 엄한 안전 규제들이니까 소리 제거로 해주시고 답은 여기서 내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요걸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In fact, 사실은 이 답은 워낙 답될 확률이 높은 녀석이고요. Yes, no question에서 yes 대신에 지금처럼 답이 잘 돼요. 이 아이가 그대로 매번 나오기보다는 살짝 변형이 될 텐데 my coworkers 자리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경우도 아주 좋고요. 이걸 살짝 바꾸면은 나는 들은 거지. 누군가는 나한테 말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것이 내가 들은 바야. 그렇게 영작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That's what I heard. 괜찮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말해줬으니까 That's what I was told.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런 덩어리들이 나오면 우리가 yes 대신으로 나오는 답이니까 yes question에서 답될 확률도 정말 높겠죠. 같이 정리해봐 주시고요. 살짝 응용해 볼까요? 야, 내일 비가 올까? 그랬어요. 비 온대. 이런 얘기로 그것이 예보에서 말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That's what the forecaster said. 이렇게 가도 되겠죠. 아니면 그대로 That's what I was told. 자꾸 입으로 발음하면서 정말 답될 확률 높은 녀석 챙겨놔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14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14도 질문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Number 14. How was your first day working at the television station? 이게 어려워요. 텔레비전 스테이션만 남거든요. 그죠? how가 특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가 알고 보면 되게 별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질문에서 묻고 싶은 how는 어떤? How was your first day working at the television station? How are you? 하고 똑같아요. how로 우리가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대표적으로 How are you? 오늘 어때? 이거잖아요. 아니면 친구가 영화 보고 나왔어요. 영화 어땠니? How was the movie? 이렇게 하죠. 그 how예요. 자, 그럼 이 친구가 How was your first day로 해서 너희 첫날 어땠니? 이렇게 물어봐 줬고요. 그 뭐 하는 첫날이었죠? TV 방송국에서 일한 첫날이었죠. 그냥 들으면서 이 사람이 TV 방송국에서 일을 시작했구나 정도라는 우리가 정보는 얻지만 일단 너의 첫날에 대한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일하러 갔니? 이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first에 대해서 평가한 거 한번 들어볼까요? A. Could you change the television channel? 이런 거지. 질문에서 텔레비전만 머릿속에 맴도니까 그때 반갑게 가라고 나오는 이런 오답은 제거를 해내야겠다. 야, 채널 좀 바꿔줄래? 아니, 너 첫날 얘기 좀 해봐. 어땠어? B번은요? B. I think I'm going to like it there. I think I'm going to like it there. 이런 경우에도 going to 가다 있단 거 아니잖아요. 내용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땠어? 좋아할 것 같아. 좋았어. 괜찮아. 이런 좋은 느낌. 정답은 B로 됐죠. 그래서 I think I'm going to like it there. 좋아할 것 같아. 아주 괜찮았어로 상태 평가해줬고요. C로 갑니다. C. On the evening news. On the evening news. 너무 머릿속에 텔레비전 스테이션만 맴돌 수 있으니까 나오는 함정이었죠. 정답은 여기서 B로 정리가 되는데 how로 우리가 워낙 잘 물어보는 상태는요. 사실은 이렇게 how 비동사 명사 주어 쓰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너무 심플하죠. How are you? How was the movie? 너무너무 단순하니까 보통 상태의 how는 어떤 덩어리가 많이 나온다? How do you like something? How do you like 명사? 이게 많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되면 명사 어때요? something 어때요? 이런 질문이 돼서 살짝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면요. 야, 너의 첫날 어땠니? 로 바꾸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How did you like your first day? 이렇게 가면 How was your first day랑 별 차이가 없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 그 발표 어땠어? 어떻게 바꿀까요? How did you like
the presentation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ow do you like 명사, how do you like something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 4예요. 3, 4에 제가 9개 준비해 왔는데 한번 여러분께서 쭉 풀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41번부터 76번까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Part 3. Directions. You will hear some conversations between two people.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about what the speakers say in each conversation. Select the best response to each question and mark the letter A, B, C, or D on your answer sheet.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st 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afternoon, Roger. Did you have some time to review the applications for the marketing manager job? Yes, all of the 4 candidates seem very competent, but the position requires travelling all over the world, and Mr. Lancaster was the only one willing to do that. The only problem is that he's not available to start until July. We have an important convention in Madrid in the middle of June. It's really important for the new marketing manager to attend the convention. Well, let's talk to Mr. Lancaster and see if he has any flexibility in his schedule. Maybe we can persuade him to start earlier. Number 41.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Number 42. What does the man say about Mr. Lancaster? Number 43. What does the man suggest doing?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Mr. Brandon. This is Walter Nicholson from Sports Weekly magazine calling about your application for the job vacancy we had advertised for an ad sales assistant. Unfortunately, the position you applied for was already filled, but your resume is quite impressive. Therefore, I wanted to tell you about another job opening at Sports Weekly magazine. It's for a writer in our editorials department. I think you are qualified for this job. To apply for the position, send us a sample of your writing, preferably something you've written in the last 6 months. Have a nice day, and I hope to hear back from you within the next few days. Number 71. Where does the speaker probably work? Number 72. What does the speaker suggest the listener do? Number 73. What does the speaker say is required?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Good afternoon, everybody. I've asked you to attend this meeting so I can share some exciting news with you. On January 1st, we will merge with Dillinger Industries and become Tibbs & Dillinger Incorporated. Now, I'm sure that most of you will have some questions regarding this upcoming merger. There will probably be a lot of changes to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company. We don't have all the information released yet, but as of now, I can tell you that the product testing department will relocate to the current Dillinger building. I'll make sure that your supervisors are kept up to date with additional information as it becomes available.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see your supervisor. Number 74. What is this announcement about? Number 75. 자, 이렇게 해서 9개 답 정리해 주시고요. 채점부터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41번 답은요. 데이빗 C. 데이빗 71번 AC 데이빗 74번 AAB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9개 다 맞히신 분들 정말 장하세요. 일단 빨랐고요, 속도가. 그 다음에 보기로 보아야 할 보기들이 굉장히 길었죠. 정신없게 우리를 만드는 요소들이 다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제가 좀 골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 개 다 인사에 관련된 그런 문제는 맞았는데, 처음에 있었던 Part 3 이야기 한번 볼까요? 41에서 43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보기는 기본적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더라, 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41번에서는 주제 물어
물어봤고요. 42번은 say about 문제가 떴는데 랑캐스터가 나의 핵심어잖아요. 오늘 랑캐스터 특집이네요. 아까 파트 2에서도 나왔는데. 자, 미스터 랑캐스터에 대해서 말하는 거. 43번에서는 남자가 뭔가 할 것으로 suggest 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보기를 다 볼 수 없다. 가장 길기도 하고 정확도를 많이 물어보는 say about이기도 한 두 번째 보기를 선택해서 먼저 읽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요. 랑캐스터는요. 말 그대로 언어를 여러 개를 구사해요. 그죠? 그래서 multiple languages를 구사합니다. B번에서 보면 최근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요. 뭐 start나 new 둘 중에 하나에만 표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C번에서는 국제적으로 travel 출장 가는 거 기꺼이 합니다. be willing to 알고 있고요. D번에서는 regional office죠. 그래서 그 지역 사무실에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랑캐스터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 대화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41번 답이 막 사람이 지금 보니까 41번에 C하고 D가 있었으니까 결정될 수도 있었겠죠. 41번을 고민 많이 하신 분들 내가 41번 고민하다가도 42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41번은 끝까지 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더라. 이런 여지를 열어두는 게 중요한데 자, 위치를 같이 한번 확보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나는 남자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잡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갈게요. Did you have some time to review the 앞에 뭘로 시작되죠? Did you have some time to? 이렇게 돼요. 너 뭐 할 시간 있었니? 라는 얘기니까 벌써 뭔가 했니?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용건이에요. 자, 뭐 할 시간 있었는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Did you have some time to review the applications for the marketing manager job? 자, 여기서부터 주제가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하잖아. 그럼 무슨 job이 됐건 간에 time, 뭐 할 시간 있었냐고요? review 뒤에는요, applications. 1차적으로 내가 잡아야 되는 거는 지원서들을 지금 봤니? 요거거든요. 지원서들 검토했나 안 했나? 다시요. Did you have some time to review the applications for the marketing manager job? 자, 여기에서 41번을 옳다구나 하고 잡아도 좋지만 어떤 특정한 지원자 한 명 얘기를 아직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서들에 대한 지원자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정도로 어느 정도 걸쳐두고 이 상황에서 41번을 좀 더 고민해도 되지만 더 한번 들어보실게요. Yes, all of the four candidates seem very competent. 계속해서 남자도 4명 다 확신에 차 있어 4명 다 괜찮더라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불안한 것이 남자 대사로 옮겨왔거든요. 그러면서 랑캐스터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41번을 노리지만 랑캐스터가 나왔다 하면 42번으로 빨리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뒤로 갑니다. But the position requires traveling all over the world. 자, traveling all over the world 얘기가 나오죠. 조금 더 이제 세부화되는 거예요. 모두 다 컴피텐트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전 세계 각국을 다 출장 다녀야 돼 라고 얘기가 나오더니 뒷부분에선 And Mr. Lancaster was the only one willing to do that. 요거죠. 다시 한번 갈까요? And Mr. Lancaster was the only one willing to do that. 자, 그러면 travel all over the world 해야 되는데 랑캐스터가 유일하게 전 세계 각국 돌아다니겠노라 한 사람이야 하고요. 여기서 말한 do는 traveling all over the world였죠. 그래서 42번에 이 사람 얘기 먼저 잡고 이 사람은 기꺼이 전 세계 각국을 돌면서 출장하는데 all over the world가 international로 연결됐어요. 그럼 이 순간에 내가 41번 계속 붙들고 있다가 한번 휙 지나가는 42번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러면서 41번 안 나왔어도 42번 잡았으니까 43번으로 일단 내려가 주세요. 자, suggest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The only problem is that he's not available to start until July. 그러니까 출장은 지금 세계 각국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시작 날짜가 우리가 안 맞아. 그죠? 이 부분이 포인트고 계속해서 얘네들의 대화 주제는 누구다? 랑캐스터예요. 자, 뒤에 갈게요. We have an important convention in Madrid in the middle of June. 그러면 지금 특정한 구체적인 때로 들어가면서 6월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It's really important for the new marketing manager to attend the convention. 자, 이 여자는 지금 랑캐스터가 새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6월에 그 출장을 갔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가 안 맞아가 지금 전체적으로 쭉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뒤에서는 Well, let's talk to Miss. 다시 한번 갑니다. Well, let's talk to. 여기서 내가 그러면 다시 한번 망설이다가도 남자가 let's로 시작되니까 suggest 하는구나. 잡아내고 그 뒤를 답으로 끌어내야 되겠죠. 자, 제안하는 부분 들으세요. Well, let's talk to Mr. Lancaster and see if he has any flexibility in his schedule. 왜 이렇게 길어? 다시 한번 갈까요?
Well, let's talk to Mr. Lancaster and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랑캐스터랑 얘기하자예요. 그러더니 뒤에서는 see if he has any flexibility in his schedule. schedule, 뭐 이런 것들이 맴도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한번 얘기해서 flexibility 있나 없나 알아보자. 그죠? 그래서 일정에 뭔가 유동성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봅시다. Maybe we can persuade him to start earlier. 이걸 두 개를 합치세요. talk to him 합시다. persuade 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로 가서 충분히 답으로 끌어낼 수 있었죠. 이 사람이 제안한 거는 we can persuade는 무슨 뜻이죠?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거니까 좀 일찍 시작하게 우리가 persuade 할 수 있을 거야. talk to 해보자 였잖아요. A번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면접 보자. 이건 아니었고요. B번에서 talk to 맘에 들었는데 회사 사장님이 왜 나와? 그지? 그래서 talk to 잡고 B번 의도적인 함정으로 나왔습니다. C번에서는 다른 도시를 그러면 출장 가자. 아니었고요. 그 사람은 얘기해서 아마도 걔를 설득시킬 수 있을 거야 라는 부분이 바로 negotiate로 갔고요. 그 내용은 시작하는 날짜였잖아요.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D번으로 연결이 되는 포인트인데 이렇게 43번까지 풀고 딱 봤더니 41번에 내가 답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뭐였더라? 랑캐스터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정체인 applicant, candidate. 이래서 답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D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첫 문제니까 가능해요, 여러분들.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대화의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화 장소도 처음부터 끝까지 듣다 보면 군데군데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포인트는 그 첫 번째 문제 때문에 두 번째 문제에 휙 지나가는 순간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질문 3개를 다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71에서 73번 음성 메시지 들어보셨고요. 저는 74에서 76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요거는 사무실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공지였죠. 74번부터 볼게요. 어나운스먼트가 무엇에 관한 거니? 이렇게 물어봤고요. 75번에서는 스피커가 또 say about. 이러니까 오늘 어려웠죠. 프로덕트 테스팅 디파트먼트라는 부서를 그대로 그냥 나의 핵심으로 가져가세요. 제품 테스트 부서가 있을 텐데 이런 부서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기 미리 보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옮겨요. 이사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하고요. C번에서는 신제품을 리서칭합니다. 자, D번에서는 어시스턴트 슈퍼바이저라는 직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76번 볼게요. 리스너스가 질문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if야가 나의 조건으로 그냥 붙었죠. 자, 바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초반에 나오는 부분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4번에서 어나운스먼트가 뭐에 관한 건지를 우리가 노리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가보죠. Good afternoon, everybody. 자, 여기서 일단 공지 시작되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Good afternoon, everybody. I've asked you to attend this meeting so I can share some exciting news with you. 자, 이 부분에서 나는 그럼 뭘 노린다?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exciting news가 뭔지를 잡을 준비를 한다. 자, 그게 아마도 주제가 될 텐데요. 자, exciting news는 무엇이 되는지 바로 뒤를 노리겠습니다. On January 1st, we will merge with Dillinger We will merge. 이렇게 갔죠? 동사 위주로. 자, 일단 어떤 특정한 날에 On January 1st, we will merge with Dillinger Industries and become Tibbs and Dillinger Incorporated. 뉴스나 공지 따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당연히 고유명사가 길어지거나 복잡하고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유명사가 중요하면 질문에서 미리 주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 동사 잡고 합병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다른 회사 이름이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회사가 합쳐져서 다른 회사가 생길 거야 정도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merge 잡고 74번 답 그대로 business merger 이렇게 연결됐네. 자, 75번이 만만치 않았죠. 자, product testing department라는 단어를 핵심으로 미리 표시를 하고 say about 문제였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합병을 발표하고요. Now, I'm sure that most of you will have some questions regarding this upcoming merger. 자, 그래서 이 merger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지 하면서 다시 한번 merger 던져줬어요. 자, 뒤에 더 들어보세요. There will probably be a lot of changes to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company. 이런 것도 인사이동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정이 많이 있을 거고요. A lot of changes가 있을 건데 조직에서 management는 뭐죠, 여러분들? 경영진. 그래서 회사의 조직과 경영진의 많은 변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뭔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뒤에는요. We don't have all the information released yet, but as of now,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 넘어가는 포인트 있죠. 지금 모든 정보가 나오진 않았어. 하지만 하면서 모든 정보는 아니지만 뭔가 일부 정보는 줄 듯합니다. 그래서 as of now 뒷부분을 한번 노려보면
I can tell you that the product testing department. 나왔다. 다시 한번 I 갈까요? can tell you that the product testing department. 자, 이 부분에서 Product Testing Department라는 단어 싹 귀에 걸고 그러면 핵심어 잡았으니까 그 뒤가 나의 답이 되겠네요. 자, 이 부서는 그 다음 가볼게요. Will relocate to the current Dillinger building. 이렇게 가요. 다시 한번 갈까요? Will relocate to the current Dillinger building. 나는 merge를 해서 새로 생겨지는 이름과 내가 merge하게 되는 상대방 회사 이름 몰라도 답은 충분히 낼 수 있었죠. 자, 일단 핵심어 바로 잡고 relocate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럼 이 부서는 relocate 이전하고 옮기게 될 거야. 어떤 건물로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relocate를 딱 들으면서 보기 봤을 때 relocate 삼총사 transfer, relocate, move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바로 A로 끌고 가야 되겠더라. 이런 게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한 개 지문에 문제 3개가 있으면은요. 주제나 큰 흐름을 묻는 1번 문제, 그 다음에 2, 3번이 세부 정보인데 특히 한 번에 휙 지나가는 게 두 번째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 자, 마지막 문제 76번이요. 질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를 노리고 있고요. I'll make sure that your supervisors are kept up to date with additional information as it becomes available.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새로운 소식 발표하더니 슈퍼바이저 얘기가 싹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의 슈퍼바이저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 알려줄게.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나왔죠. 또 위치 확보. 그럼 질문 있으면 노리고 그 뒤에서 76번 가져갈 준비하세요. 바로 한번 들어보죠. please see your supervisor. 자, please see your supervisor. 그래서 supervisor 봐라 하고 딱 보기를 봤는데 supervisor가 그대로 나오진 않았고요. 이 see 하세요란 얘기는 물론 talk to로 바뀌는 것도 아주 좋지만 상관 manager 이것도 괜찮죠. supervisor와 매니저 연결되면서 답은 여기에서 B로 연결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 4는 절대 위치 확보에 좀 주력을 해봐 주시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난이도가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만 특히 Part 2가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제 메인 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유정연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거기에 학습 자료실이 있고요. 그 학습 자료실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지하철 토익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꾸준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의 귀가 정말 어느 순간 뻥 뚫리게 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일단 내일 시험 잘 보시고 토익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